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해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7번째, 8번째 시간입니다. 두 차시를 연속으로 할 거예요. 과학책은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교과서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먼저 거름장치를 사용하여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름장치도 사용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증발장치예요. 증발장치를 사용하여 소금물을 물과 소금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거름장치 하나, 증발장치 하나. 실험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입니다. 자, 예전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조상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네, 봤더니 여기 아래쪽에 뭔가 여기 불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물 같은 것이긴 한데 여기가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뜨거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뜨거워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뭔가 긴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여기 하얀색 물체가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소금이에요. 그러면 소금을 얻는 전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갯벌에서 얻은 매우 짠 바닷물로 소금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바닷물에는 모래와 흙 등이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모래와 흙을 걸러내고 깨끗한 바닷물을 얻었을까? 그죠? 깨끗한 어떻게 바닷물을 얻었을까? 이렇게 보면 소금과 모래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와, 얘를 그러면 우리 소금과 모래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냥 봤었을 때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 분리하려면 우리 다른 점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양은 대부분 다 작은 네모난 모양이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 눈에 딱 보이는 거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근데 색이 다르다 이거 우리 손으로 소금과 모래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소금에는 있고 모래에는 없는, 혹은 모래에는 있고 소금에는 없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앞에 우리 조상들이 소금 얻는 방식에 그 힌트가 있어요. 바로 물입니다. 자, 물을 넣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죠? 소금은 물에는 녹지만 모래는 물에 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실험관측 54쪽을 한번 먼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에서 소금과 모래의 뭘 살펴보라 되어 있어요? 특징이에요. 특징을 살펴보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서로 분리하려면 같은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찾아야지 조금 분리하기가 쉽겠죠. 자, 근데 그럼 소금과 모래는 둘 다 모양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둘 다 작은 상자 모양이에요. 모래도 다양한 작은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 역시 소금과 모래는 비슷해요. 모래가 굵은 것도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물에 녹는 성질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자, 소금과 모래 중 물에 녹는 것은 맞아요. 바로 소금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모래는 어떨까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분리 방법을 예시로 한번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것과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은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이렇게 소금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리막대로 저어주고 여기에 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을 헝겊에다가 이렇게 부어 볼 거예요. 그러면 헝겊은 어때요? 굉장히
여기 어떻게 촘촘하죠. 그래서 헝겊은 그래도 뭐는 통과해요? 물은 통과하죠. 여기 아래쪽으로는 소금이 녹은 소금물이 빠져나오지만 여기 윗부분에는 모래가 그대로 걸러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래는 걸러졌어요. 이제 소금물에서 소금만 우리가 찾아보려면 소금물을 이렇게 헝겊에 빠져나간 소금물을 햇볕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걸 내비치면 물이 이렇게 쭉 증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는 뭐가? 소금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겠습니다.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소금과 모래를 분리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두 가지 실험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거름 장치를 꾸며서 소금과 모래를 분리해야 돼요. 근데 소금과 모래를 바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소금도 알갱이인 거죠. 그래서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이것을 소금과 모래를 물과 섞어서 잘 해서 이렇게 비커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소금, 모래, 물이 들어간 게 있겠죠. 얘를 이제 걸러야 되는데 이때 거름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종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거름종이입니다. 이 거름종이가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거름종이가 만약에 찢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름종이가 찢어지게 되면 모래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름종이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거름종이는 물을 묻혀서 여기 깔때기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실험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림 보면 깔때기 끝의 긴 부분은 비커 옆면에 이렇게 딱 붙여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옆면에 닿게 벽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아까 만들었던 소금과 모래와 물의 혼합물을 이제 깔때기 비커에 있는 것을 깔때기에 따를 때 깔때기 이용해서 따를 때는 반드시 여기 유리막대 있죠. 유리막대를 타고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액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사항입니다. 자, 실제 실험 영상은 잠시 뒤에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름장치를 꾸미는 한 가지 실험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증발장치를 꾸며서 여러분이 소금과 소금물도 분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증발장치는 무엇일까? 바로 이 모양이 증발장치예요. 자, 증발장치는 정말 위험한 게 요거 이제 알코올 램프 불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꼭 보안경과 면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특히 여기 보면 산바리 쪽을, 여기가 산바리예요. 산바리 쪽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요. 보안경 같은 경우는 여기 증발접시에 있는 소금이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았을 때 소금이 이렇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설명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첫 번째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깔때기대, 거름종이, 물, 스포이트, 비커를 준비합니다. 먼저 거름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런 후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거름종이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고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고깔 모양의 거름종이를 깔때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거름종이에 물을 묻힙니다.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을 비커 옆면에 닿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을 비커 옆면에 닿게 설치하는 까닭은 용액이 비커의 벽을 타고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 분리하기.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 유리막대, 거름장치, 비커,
보안경, 실험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을 유리막대를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붓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액체 혼합물을 부을 때 깔때기 안쪽 부근에서 유리막대를 타고 흐르도록 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깔때기 바깥쪽으로 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름 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실험관차 55쪽을 펴놓고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녹여 거름장치를 사용하여 거른 뒤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과 거름종이에 빠져나간 물질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은 뭘까요? 여기 보이죠? 이게 뭘까? 네, 바로 모래예요. 이렇게 모래가 쌓였어요.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이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아래쪽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그냥 물일까요? 뭐가 있었죠? 소금을 녹였죠. 그럼 얘는 무슨 물? 그렇습니다. 소금물이에요. 이 소금물은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알아두길 바래요. 증발 장치를 꾸며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기. 소금물, 산발이, 알코올 램프, 점화기, 증발 접시, 도가니 집게, 보안경, 면 장갑을 준비합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산발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증발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증발 접시를 가열하다 보면 증발 접시 안에 있던 소금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증발 접시 아래에 알코올 램프를 놓습니다.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3분의 1 정도 붓습니다. 소금물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 증발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물질이 증발 접시를 쉽게 넘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발 접시에 3분의 1 정도 붓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램프 뚜껑을 열고 점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이 붙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발 접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물이 거의 증발하고 소금이 튀면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끕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끌 때에는 손에 장갑을 끼고 알코올 램프 불꽃을 뚜껑으로 덮어 끄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산발이가 가열되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끌 때 먼저 뚜껑으로 덮어서 끕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열어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증발 접시를 도가니 집게로 내려놓은 다음 장갑을 끼운 손으로 산발이를 살짝 밀고 뚜껑으로 덮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끕니다. 이때 뚜껑을 열어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증발 접시에 남아있는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실험 전에 증발 접시에 담겨있던 물질과 실험 후에 증발 접시에 남아있는 물질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증발 접시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현상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증발 접시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소금물이 들어있었는데
이 소금물이 가열되면서 소금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물은 없어지고 하얀색 알갱이가 생겼습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증발 접시에는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물이 끓거나 하얀색 고체 또는 하얀색 가루 물질이 생기거나 하얀색 고체 또는 하얀색 가루 물질이 사방으로 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발 접시에 나타난 하얀색 가루가 소금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면 알 수 있을까? 선생님 눈으로만 봤더니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보다는 어때요? 소금이라기보다는 설탕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눈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탕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소금은 어때요? 짜죠? 이거 먹어보면 될까요? 과학실에선 절대 실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맛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럼 얘가 소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한 거에서 조금 힌트가 나왔어요. 자, 아까 있었던 그 접시가 알코올 램프 이렇게 열을 가해졌더니 소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은 냄새는 나지 않고요. 탁탁 소리를 내며 타거나 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안경도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걸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얀 가루가 소금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활동을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탐구활동과 관련지어 우리 조상들은 모래와 흙이 섞인 바닷물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어떻게 얻었을까?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렇죠. 거름 장치로 걸러서 깨끗한 바닷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우리 조상님들은 가마솥에 매우 짠 바닷물을 넣고 끓여서 소금을 얻었다고 해요. 그럼 탐구활동에서 가마솥 혹은 가마솥을 달구는 장작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실험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마솥에서 우리 소금을 얻었죠. 그럼 가마솥은 우리 실험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었던 증발 접시. 그럼 가마솥을 달구는 장작불은 뭐에 해당할까요? 증발 장치에 있었던 알코올 램프에 해당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6쪽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거름과 증발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먹는 된장과 그리고 요리할 때 대부분 들어가는 간장 있죠. 된장과 간장이 이렇게 거름과 증발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예입니다. 그럼 된장과 간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고 여러 날이 지나면 메주가 소금물에 섞여 혼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혼합물을 천으로 거르면 물에 녹은 물질은 천을 빠져나가고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은 천에 남게 됩니다. 천에 남은 건더기로 된장을 만들고 천을 빠져나간 액체를 끓여 간장을 만듭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면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먹는 두부 있죠. 두부도 역시 거름과 증발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 예인데요. 두부는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간수를 사용하여 분리한 뒤 만든 음식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이제 배운 곡책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차시분이라서 공부할 문제도 두 가지였어요. 물질이 물에 녹거나 녹지 않은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고, 또 하나는 증발장치를 사용하여 소금물을 물과 소금으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공책은 예시 자료니까 여러분이 더 쉽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하여 재생종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